박도진은 자신의 최고급 세단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로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화려한 도심의 불빛들을 초조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한때 그의 제국이었던 거대한 기업은 이제 파산이라는 끔찍한 벼랑 끝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고, 그가 평생토록 쌓아올린 거만한 자존심은 며칠째 계속되는 채권자들의 무자비한 독촉 전화 앞에서 이미 산산조각이 나버린 지 오래였다. 차가운 식은땀이 그의 넓은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이 절망적인 위기를 단숨에 벗어날 수 있는 완벽한 탈출구를 알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 탈출구란 바로 과거에 자신이 그토록 매정하게 버렸던 뚱뚱하고 볼품없었지만 천재적인 두뇌를 가졌던 전처 강유진이었다. 거대한 에테리스 호텔의 웅장한 정문 앞에 차량이 부드럽게 멈춰서자 제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직원이 재빠르게 다가와 정중한 태도로 차 문을 열어주었다. 도진은 애써 태어난 척 옷깃을 가다듬으며 차에서 내렸지만 압도적인 규모와 화려함을 자랑하는 호텔의 외관 앞에서 왠지 모를 묘한 위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에테리스는 단순한 숙박시설을 넘어선 최상류층의 권력과 막대한 부를 상징하는 절대적인 성역이었으며, 현재 자금난에 허덕이는 그로서는 감히 범접하기조차 힘든 아득한 공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턱을 치켜들고 특유의 오만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오직 자신의 목적만을 달성하겠다는 맹목적인 집념 하나로 화려한 대리석이 깔린 로비를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다. 넓고 쾌적한 로비는 은은하게 퍼지는 고급스러운 향기와 잔잔하게 흐르는 클래식 선율로 가득 채워져 있었지만, 도진의 내면은 과거의 파편화된 기억들로 인해 맹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는 과거 유진이 얼마나 자신에게 헌신적이었는지, 그녀의 그 명석한 두뇌가 어떻게 자신의 보잘것없던 작은 회사를 거대한 업계의 맹주로 성장시켰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회사가 정상의 궤도에 오르고 막대한 부를 거머쥐게 되자 스트레스로 인해 체중이 급격히 불어나고 초라해진 유진의 외모는 그의 화려한 성공에 어울리지 않는 부끄러운 오점으로 여겨졌다. 결국 그는 그녀의 모든 공로를 철저하게 가로채고는 가장 잔인하고 냉혹한 방식으로 그녀를 내쫓았으며, 그 과정에서 단 한치의 죄책감이나 미안함조차 느끼지 않는 뻔뻔함을 보였다. 자신이 베푼 얄팍한 호의를 사랑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온 도진은 유진이 여전히 과거의 그 비참하고 어리석은 모습 그대로 어딘가에서 자신을 애타게 그리워하며 숨어 지낼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늘 자신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다녔고, 오직 도진의 인정만을 갈구하던 나약한 존재였기에 그가 다시 손을 내밀어 주기만 한다면 과거의 상처 따위는 모두 잊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달려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지금 그가 직면한 복잡한 재무 구조의 붕괴와 끝없는 자금 압박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오직 유진의 비상한 재무 감각뿐이었기에 그는 이 알량한 동정심을 무기 삼아 그녀를 다시 한번 철저하게 이용하고 착취할 완벽하고 교활한 계획을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계산하고 있었다. 로비 중앙에 자리 잡은 호화로운 소파에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은 도진은 값비싼 손목시계를 신경질적으로 확인하며 자신을 안내해 주기로 한 직원을 초조하게 기다렸다. 사설 탐정을 통해 유진이 이 에테리스 호텔의 고위 임원실 근처에서 목격되었다는 단편적인 정보를 얻었을 때만 해도 그는 그녀가 이곳에서 보잘것없는 청소부나 말단 직원으로 비참하게 일하고 있을 것이라 지레 짐작하며 내심 비웃음을 흘렸었다. 세계 최고의 호텔에서 밑바닥 인생을 전전하고 있을 그녀 앞에
자신이 구원자처럼 화려하게 등장한다면 그녀는 과거의 서운함은 모두 잊은 채 자신의 발밑에 엎드려 무조건적인 충성과 헌신을 맹세할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깊이 빠져 있었다. 그때 평온하던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는 듯한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고, 분주하게 움직이던 호텔 직원들이 일제히 약속이라도 한 듯 정문을 향해 허리를 깊이 숙여 정중하게 인사하는 모습이 도진의 시야에 들어왔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무거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짙은 검은색의 최고급 맞춤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한 남자가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며 호텔 로비 안으로 여유롭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바로 에테리스 호텔 그룹의 절대적인 지배자이자 국제 비즈니스계에서 무자비한 포식자로 악명 높은 억만장자 한태경이었으며, 그가 내뿜는 범접할 수 없는 서늘한 기운은 오만했던 도진마저 본능적으로 숨을 죽이고 몸을 웅크리게 만들 정도로 강력하고 위압적이었다. 태경의 등장만으로도 로비 전체가 숨막히는 침묵에 휩싸인 가운데 도진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태경의 곁에서 당당하게 보폭을 맞추며 걷고 있는 한 여인에게로 향했고, 그 순간 그의 심장은 멎을 듯한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눈부시게 우아한 에메랄드빛 실크 드레스를 입고 세련된 자태로 태경의 단단한 팔짱을 가볍게 낀 채 걸어오는 그녀는 도진이 평생토록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부신 아름다움과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한 기품을 온몸으로 발산하고 있었다. 결점 하나 없이 완벽하게 다듬어진 매끄러운 얼굴선과 맑고 깊은 눈동자, 그리고 걸음마다 묻어나는 여유롭고 당당한 태도는 주변의 모든 빛을 온전히 그녀에게로 끌어모으는 듯한 강렬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매혹적이었다. 도진은 자신의 눈을 의식적으로 강하게 비비며 저 멀리서 걸어오는 여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뚫어지게 살폈지만, 현실은 그의 빈약한 상상력을 비웃듯 너무나도 잔인하고 선명하게 그의 시야를 가득 채우며 다가오고 있었다. 과거 칙칙한 색상의 펑퍼짐한 옷 속에 숨어 항상 그의 매서운 눈치를 살피며 주눅 들어 있던 뚱뚱하고 초라한 강유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흔적조차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완벽한 비율의 몸매와 서늘할 정도로 압도적인 자신감을 뿜어내는 낯선 여왕이 서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과 미소 속에는 과거의 나약했던 모습은 단 한 점도 남아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세상을 자신의 발밑에 두고 내려다보는 절대적인 통치자의 무자비함과 냉혹함만이 섬뜩하게 빛나고 있을 뿐이었다. 당황스러움과 경악으로 굳어버린 도진의 호흡이 거칠어지고 심장 박동이 귓가에서 미친 듯이 요동치는 동안 태경과 유진은 그의 앞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다가오고 있었다. 태경은 무언가 부드럽고 다정한 목소리로 그녀에게 속삭였고, 유진은 그 말에 반응하며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존중받는 여성처럼 아름답고 눈부신 미소를 지어 보였는데, 그 완벽한 교감의 순간은 도진의 썩어빠진 자존심을 무참하게 난도질했다. 자신이 그토록 혐오하고 짓밟았던 여자가 지금 자신이 감히 쳐다볼 수조차 없는 까마득히 높은 곳에 군림하는 절대 권력자의 아내로서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은 그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억장이 무너져 내리게 만들었다. 도진은 무의식적으로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지만, 머릿속은 수만 가지의 모순된 감정들과 산산조각 난 과거의 기억들이 뒤엉켜 극심한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며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비현실적인 상황을 어떻게든 부정하고 싶었지만, 유진의 고든 자세와
그녀를 에스코트하는 태경의 자연스러운 손길은 이것이 조작된 환상이 아닌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냉혹하게 증명하며 그의 멱살을 쥐고 흔드는 듯했다. 과거 자신이 내뱉었던 끔찍한 폭언들과 그녀를 매몰차게 버렸던 비오는 날의 서늘한 기억이 악몽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면서 도진의 가슴 한구석에서부터 서서히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공포와 후회가 뱀처럼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투명 인간처럼 로비 한구석에 우두커니 서 있는 도진을 지나치려던 찰나 유진의 걸음이 아주 미세하게 느려지며 그녀의 차갑고 투명한 시선이 천천히 그의 창백한 얼굴을 향해 움직였다. 한때는 도진을 향한 맹목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따뜻하게 빛났을 그 눈동자는 이제 얼어붙은 호수처럼 짙고 서늘한 냉기만을 머금고 있었으며 그 속에는 도진을 향한 일말의 미련이나 분노조차 존재하지 않는 절대적인 무관심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하찮은 돌멩이나 가치 없는 벌레를 바라보는 듯한 건조하고 무감각한 시선이었고 그 잔인할 정도로 평온한 시선은 도진이 평생토록 구축해온 헛된 우월감을 단 1초 만의 먼지처럼 산산이 부수어 버렸다. 태경 역시 유진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려 얼어붙어 있는 도진을 잠시 응시했지만 그의 눈빛은 찰나의 순간 스쳐 지나가는 미미한 호기심조차 담지 않은 채 그저 무가치한 장애물을 바라보듯 차갑게 거두어졌다. 태경은 부드러운 미소를 띤 채 유진의 허리를 가볍게 감싸 안으며 전용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걸음을 이끌었고 유진은 더 이상 도진에게 단 1초의 시선조차 허락하지 않은 채 우아하고 당당한 자태로 태경의 곁을 지키며 멀어졌다. 두 사람의 뒷모습이 화려한 금빛 문 너머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도진은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서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끔찍한 패배감과 절망감의 늪으로 깊이 가라앉고 있었다. 화려한 조명과 아름다운 선율이 가득한 호텔 로비 한복판에서 도진은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모든 것을 잃고 무인도에 홀로 버려진 조난자처럼 형언할 수 없는 극심한 고립감과 공허함에 사로잡혀 있었다. 자신이 유진을 지배하고 버렸다고 믿어왔던 과거의 오만방자했던 시간들은 철저한 착각에 불과했으며 사실은 그녀가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 거대한 날개를 펼치기 위해 그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냈다는 진실이 비수처럼 그의 심장을 찔렀다. 자신이 구원해주겠다며 내밀려던 비열한 손길은 시작조차 해보기 전에 처참하게 꺾여버렸고 이제 그는 구원자가 아니라 그녀의 자비로운 시선 하나에 목숨을 구걸해야만 하는 가장 비참하고 벌거벗은 패배자로 전락해버리고 만 것이다. 유진이 사라진 텅 빈 공간을 허망하게 바라보며 도진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마른 세수를 연거푸 훔쳐내었지만 머릿속을 가득 채운 그녀의 서늘한 눈빛은 도무지 지워지지 않은 채 그를 악몽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었다. 지금 그의 회사를 압박하는 수많은 위기들이 어쩌면 단순한 불운의 연속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직감이 그의 척추를 타고 차갑게 흘러내렸고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의 목을 서서히 조르고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만약 이 모든 파멸의 시나리오가 그녀의 정교한 계산과 그 압도적인 권력자 남편의 힘에 의해 설계된 것이라면 자신이 감히 맞서 싸울 수 있는 가능성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절망적인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도진은 비틀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힘겹게 로비의 소파에 다시 주저앉아 주머니 속에서 끊임없이 진동하며 파산의 현실을 알리는 휴대전화의 발신자 이름을 멍한 눈으로 내려다보며 쓰디쓴 침을 삼켰다. 과거 유진이 작성해 주었던
완벽한 사업 계획서들과 그녀의 헌신적인 뒷바라지가 없었다면 애초에 자신의 성공은 불가능한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뼈아픈 진실을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가슴을 쥐어뜯으며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다. 그녀를 버리면 자신이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를 수 있을 거라 믿었던 그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선택이 결국 자신의 목을 매달 튼튼하고 잔인한 올가미가 되어 완벽하게 돌아왔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처참한 순간이었다. 한편 도진의 시야에서 완전히 벗어나 호텔의 최고층을 향해 조용히 올라가고 있는 전용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는 로비에서의 팽팽했던 긴장감과는 사뭇 다르게 한없이 평온하고 부드러운 온기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유진은 차가운 거울에 비친 자신의 결점 없는 아름다운 모습을 가만히 응시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고 곁에 서 있던 태경은 그런 그녀의 미세한 감정 변화를 놓치지 않고 다정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부드럽게 손을 겹쳐 잡았다. 과거의 상처투성이 껍데기를 완벽하게 벗어던지고 눈부신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게 세공된 그녀의 내면은 더 이상 도진이라는 하찮은 먼지 같은 존재로 인해 흔들리거나 아파하지 않을 만큼 압도적인 힘과 깊은 평안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방금 로비에서 마주친 그 벌레 같은 인간 때문에 기분이 상하지는 않았기를 바라. 나의 아름다운 여왕님. 태경이 유진의 귓가에 낳고 매력적인 목소리로 부드럽게 속삭이며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 안았다. 태경의 목소리에는 유진을 향한 깊은 애정과 절대적인 존중이 짙게 배어 있었고, 동시에 그녀의 과거를 망쳐놓았던 도진에 대한 뼈저린 경멸과 자비 없는 분노가 날카로운 칼날처럼 차갑게 도사리고 있음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유진은 태경의 따뜻한 손길에 몸을 기대며 조용히 눈을 감았고 그녀의 입가에는 과거에 나약했던 자신을 완전히 장례지내고 새로운 지배자로서의 각성을 알리는 매우 위험하고도 아름다운 미소가 서서히 짙게 번져가고 있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런 하찮은 쓰레기에게 내 귀중한 감정을 낭비할 만큼 나는 어리석지 않으니까요. 유진이 천천히 눈을 뜨며 단호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하자 거울 속 그녀의 눈동자에는 복수를 향한 서늘한 불꽃이 선명하게 타올랐다. 그녀는 지난 몇 년간 뼈를 깎는 고통을 인내하며 자신을 철저하게 단련해왔고 도진이 구축한 모래성 같은 제국을 단숨에 무너뜨리기 위해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새우며 가장 치명적이고 완벽한 함정을 은밀하게 설계해왔다. 이제 그 어리석고 오만한 남자는 자신이 무엇에 당하는지도 모른 채 서서히 무너져 내릴 것이며 오늘 로비에서의 비참한 만남은 그녀가 준비한 잔혹한 파멸의 교향곡을 알리는 아주 작은 서곡에 불과할 뿐이었다. 엘리베이터가 최고층 펜트하우스에 도착하며 맑은 알림음을 내자 황금빛 문이 부드럽게 열리며 숨막히도록 화려하고 압도적인 규모의 최고급 스위트룸이 두 사람의 발밑에 찬란한 자태를 완벽하게 드러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는 수많은 불빛들로 수놓아진 화려한 도시에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유진은 세상을 발 아래 둔 통치자처럼 당당한 발걸음으로 창가에 다가가 아래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을 도진을 상상하며 차갑게 비웃었다. 태경은 그녀의 뒤로 다가와 코트를 정중하게 받아주며 그녀가 원하는 모든 방식의 복수와 정의를 이루는데 자신의 거대한 제국과 막대한 힘을 온전히 바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무언의 굳건한 맹세를 눈빛으로 전하고 있었다. 박도진의 회사에 연결된 자금줄은 내일 오전 중으로 모두 끊어질 예정입니다. 그가 자랑하던 썩어빠진 네트워크도 이미 우리의 철저한 통제 아래에 놓여 있으니 발버둥 칠수록 수렁에 빠지게 될 겁니다. 태경이 건조한 어조로 보고했다. 유진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차가운 얼굴을 바라보며 과거 자신을 비웃고 모욕했던 도진의 추악한 얼굴이 공포와 절망으로 일그러질 순간을 머릿속에 상세히 그려보았고 그 상상은 그녀의 심장 깊은 곳에 억눌려 있던 차가운 복수심에 기름을 부었다. 아무런 힘도 없이 짓밟아야만 했던 과거의 연약한 소녀는 이제 죽고 없으며 권력과 지혜의 정점에 서서 가차없는 심판의 검을 내리꽂을 자비 없는 여신만이 이 화려한 도시의 꼭대기에 고고하게 서 있을 뿐이었다. 호텔 로비에 여전히 넋을 잃고 홀로 남겨진 도지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조차 가늠하지 못한 채 극심한 수치심과 현실 부정 사이에서 끝없이 갈팡질팡하며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뼈저리게 저주하고 있었다. 한때는 자신이 그녀의 온 세상이자 절대적인 구원자라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았건만 그 터무니없는 오만함이 불러온 처참한 결과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끔찍한 절망이 되어 그의 숨통을 서서히 조이고 있었다. 주변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관심한 시선조차 마치 자신을 비웃고 손가락질하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느껴졌고 그는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알량한 자존심의 잔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고개를 깊이 숙이고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유진의 그 무감각하고 차가운 눈빛이 끊임없이 재생되며 끔찍한 환청과 함께 그를 괴롭혔고 그녀가 이미 자신을 완벽하게 잊고 훨씬 더 거대하고 눈부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살을 내는 듯한 고통으로 다가왔다. 자신이 쌓아 올렸다고 굳게 믿었던 성공조차 그녀의 천재적인 두뇌에 기생하여 얻어낸 부정한 전리품에 불과했다는 진실이 이제서야 명확하게 드러났고 유진이 없는 그는 그저 텅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뼈아픈 현실을 잔인하게 마주해야만 했다. 자신이 파멸의 낭떠러지로 내몰리고 있는 이 끔찍한 위기 상황 속에서 유일한 동아줄이라고 믿었던 그녀가 사실은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 떨어뜨리고 있는 차가운 사신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두려움이 전신을 마비시키듯 빠르게 퍼져나갔다. 도지는 비틀거리는 몸을 힘겹게 일으켜 세우고는 마치 쫓기는 짐승처럼 황급히 호텔을 빠져나오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그의 다리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고 화려한 로비의 불빛은 그를 어지럽게 만들며 구토를 유발했다. 자신이 감히 넘볼 수조차 없는 막강한 호텔 재벌의 비호 아래 이제는 완벽한 포식자로 거듭난 유진을 상대로 싸워야 한다는 절망적인 현실은 그가 쥐고 있던 마지막 한 줌의 이성마저 산산이 부수어 버리기에 충분히 위력적이었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그가 세워두었던 모든 비열하고 교활한 계획들은 이제 의미를 잃고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으며 그에게 남은 것은 서서히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릎을 꿇고 기다리는 처참한 결말뿐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차갑고 매서운 밤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는 호텔 밖으로 비틀거리며 걸어 나온 도지는 주차되어 있던 자신의 화려한 최고급 세단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도무지 현실감을 찾지 못한 채 몽유병 환자처럼 공허한 눈빛을 허공에 헤매었다. 굳게 닫힌 차문을 신경질적으로 부여잡고 그는 참을 수 없는 패배감과 지독한 자기 혐오에 휩싸여 짐승처럼 억눌린 괴성을 내질렀지만 그 처절한 외침은 거대한 도시의 소음에 무참히 묻혀 누구의 귓가에도 닿지 못한 채 허공으로 흩어졌다. 과거 자신이 유진을 무참히 내버렸던 그 춥고 잔인했던 날처럼 이제는 자신이 온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받고 고립되었다는 비참하고 처절한 인과응보의 진리가 그의 메마른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으며 맹렬하게 조롱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의 차가운 통유리창 너머로
도진이 비틀거리며 차에 올라타 도망치듯 호텔을 빠져나가는 초라하고 비참한 뒷모습을 말없이 내려다보며 유진은 와인잔을 가볍게 기울여 붉은 액체를 음미했고 그 입가에는 한없이 차가운 냉소가 피어올랐다. 그녀의 거대하고 치밀한 사냥은 이제 막 아주 작은 첫걸음을 내디뎠을 뿐이며 도진이 평생토록 소중하게 여겨왔던 거짓된 명예와 추악한 부, 그리고 오만한 자존심을 하나씩 차례대로 박살내어 그를 완벽한 절망의 지옥으로 떨어뜨릴 준비를 마쳤다. 더 이상 과거에 나약하고 버림받은 상처 입은 여자가 아닌 냉혹하고 무자비한 심판의 여왕으로 군림한 강유진의 잔인하지만 아름다운 복수극이 에테리스 호텔의 꼭대기에서 화려한 막을 올리며 온 도시를 향해 묵직한 경고를 날리고 있었다. 붉은 와인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는 씁쓸하고도 달콤한 감각을 천천히 음미하며 유진은 과거에 자신이 흘려야만 했던 피눈물과 뼈를 깎는 듯한 참담했던 절망의 밤들을 주마등처럼 떠올리며 잠시 생각에 잠겨들었다. 배신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긴 채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렸을 때 그녀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나가 완전히 재가 되어버렸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끔찍한 절망의 불길 속에서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 굳건하고 강인한 강철 같은 자아를 새롭게 벼려낼 수 있었다. 도진이 그녀의 겉모습만을 보고 조롱하며 버렸던 그 껍데기 속에는 그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잠재력과 폭발적인 지성, 그리고 굽히지 않는 도끼 품은 의지가 용암처럼 들끓으며 분출의 순간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태경은 창가에 우두커니 서서 복잡한 상념에 잠긴 유진의 뒷모습을 따뜻하고 깊은 애정이 담긴 눈빛으로 응시하며 다가가 그녀의 빈 와인잔에 최고급 빈티지 와인을 다시 부드럽고 우아한 동작으로 채워주었다. 그는 유진의 천재적인 사업 감각과 상처 입은 내면의 깊이를 가장 먼저 알아보고 존중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으며 그녀가 완벽한 날개를 펴고 비상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자원과 막강한 권력을 아낌없이 내어준 든든하고 견고한 방패였다. 이 거대하고 잔혹한 전쟁에서 태경은 결코 그녀를 통제하거나 억압하려 하지 않고 그녀가 직접 지휘봉을 잡고 통쾌한 승리의 교향곡을 완성할 수 있도록 묵묵히 조력자의 역할을 자처하며 그녀의 무한한 능력을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해주고 있었다. 오늘 밤은 편안하게 쉬세요. 당신의 완벽한 무대는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테니까요. 태경의 나지막하고 다정한 속삭임에 유진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창밖으로 펼쳐진 거대한 도시의 화려한 야경이 마치 그녀의 발밑에 복종을 맹세하는 듯 반짝였다. 내일이 밝아오면 도진의 숨통을 끊어놓을 정교한 재무적 압박과 언론을 이용한 무자비한 심리전이 동시다발적으로 잔혹하게 전개될 것이며 그가 세운 썩어빠진 제국은 부식된 기둥이 무너지듯 순식간에 형편없이 붕괴하며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그녀는 다시 한번 창문에 비친 자신의 차갑고 이성적인 눈동자를 똑바로 마주보며 과거에 연약했던 자신에게 온전한 작별을 고함과 동시에 새롭게 펼쳐질 승리와 심판의 길을 향해 흔들림 없는 결연한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마쳤다. 과거의 기억은 언제나 날카로운 유리 조각처럼 유진의 가슴 깊은 곳을 찌르며 서늘한 고통을 동반하곤 했지만 이제는 그저 무감각한 잔해로 남았다. 비좁고 어두운 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했던 도진의 작은 사업은 사실 온전히 유진의 비상한 두뇌와 끊임없는 헌신 덕분에 지탱될 수 있었던 위태로운 모래성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을 지새우며 복잡한 시장 동향을 철저하게 분석했고 완벽한 투자 유치 계획서를 홀로 작성하며 그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젊음과
건강을 아낌없이 희생했다. 그러나 회사가 거대한 자본을 유치하고 업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도진의 태도는 서서히 교만하고 차갑게 변해갔으며 유진을 철저히 배제하기 시작했다. 도진은 유진이 작성한 모든 획기적인 사업 기획안과 재무 설계도를 마치 자신이 고안해낸 독창적인 아이디어인 것처럼 언론과 투자자들 앞에서 뻔뻔하게 포장하여 발표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무대 위에서 그는 젊고 유능한 천재 경영인으로 칭송받았지만 그 영광의 이면에는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버려진 유진의 처절한 피눈물이 깊게 스며들어 있었다. 스트레스와 과로로 인해 체중이 급격하게 불어나고 겉모습이 초라해진 유진은 그의 화려한 성공 신화에 어울리지 않는 숨기고 싶은 끔찍한 오점으로 전락해버렸다. 결국 그는 가장 중요한 이사회 전날 밤 그녀를 무일푼으로 차가운 거리로 내쫓으며 잔인한 배신을 완성했다. 에테리스 호텔의 펜트하우스 거실에는 은은한 조명이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을 비추고 있었고 거대한 화면에는 도진의 회사와 연결된 수많은 금융 데이터들이 복잡하게 깜박이고 있었다. 유진은 부드러운 가죽 소파에 기대어 앉아 화면에 떠오른 붉은색 그래프들을 매의 눈으로 날카롭게 분석하며 도진의 목을 조를 완벽한 덫의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해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태경이 여유로운 미소를 머금은 채 최고급 시가를 손가락 사이에 끼우고 그녀의 브리핑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며 이 잔혹한 사냥의 시작을 여유롭게 감상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설계된 복수의 청사진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용납하지 않는 정교하고 치명적인 무기였다. 유진은 태블릿 화면을 가볍게 터치하며 도진의 회사가 은밀하게 자금을 조달해온 불법적인 페이퍼 컴퍼니들의 복잡한 연결망을 화면 중앙으로 크게 띄워 올렸다. 이 썩어빠진 자금줄들은 도진이 정치권과 결탁하여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탈세를 저질러온 추악한 탐욕의 증거들이었으며 그의 제국을 지탱하는 가장 취약한 아킬레스건이기도 했다. 그녀는 이 불법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하여 핵심 투자자들에게 익명으로 조작된 파산 위기 보고서를 흘릴 계획이었고, 이는 그들 내부의 치명적인 분열을 유도할 완벽한 미끼였다. 신뢰가 무너진 범죄자들의 네트워크는 아주 작은 균열만으로도 서로를 물어뜯으며 순식간에 자멸의 길로 치닫게 될 것이 분명했다. 태경은 화면에 펼쳐진 유진의 치밀하고 완벽한 분석 자료를 바라보며 감탄의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천재적인 두뇌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하며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에테리스 그룹의 막강한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도진의 숨겨진 비자금 계좌들을 완벽하게 동결시킬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이미 물밑에서 은밀하게 맞춰둔 상태였다. 그저 유진이 가볍게 손짓만 하면 거대한 금융계의 포식자들이 일제히 움직여 도진의 회사를 뼈대조차 남기지 않고 무자비하게 물어뜯어 갈기갈기 찢어놓을 만반의 준비가 끝난 것이다. 두 사람의 완벽한 호흡은 박도진이라는 하찮은 먹잇감을 사냥하기에는 너무나도 압도적이고 치명적인 위력을 뿜어내고 있었다. 같은 시각 어둡고 쾌쾌한 담배 연기로 가득 찬 허름한 비밀지하 사무실에서 도진은 충혈된 눈으로 연거푸 담배를 피워대며 불안감과 분노에 휩싸여 책상을 신경질적으로 내리쳤다. 호텔 로비에서 목격했던 유진의 그 눈부시게 화려한 변신과 억만장자 한태경의 위압적인 존재감은 그의 오만한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그는 여전히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유진이 그저 운 좋게 돈 많은 남자를 유혹하여 허영심을 채우고 있을 뿐이며 자신이 조금만 흠집을 내면 그 얄팍한 관계는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자신의 무능함은 철저히 외면한 채 오직 타인을 깎아내림으로써
알량한 우월감을 유지하려는 그의 비열한 본성은 파멸의 문턱에서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도진은 책상 위에 놓인 암호화된 구형 휴대전화를 집어들고는 오랫동안 거래해온 어둠의 브로커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 에테리스 그룹과 한태경의 뒷조사를 거칠게 의뢰했다. 그는 막대한 착수금을 약속하며 한태경의 숨겨진 약점이나 치명적인 스캔들을 무조건 찾아내라고 소리쳤고, 이를 이용해 유진과 태경의 관계를 이간질하고 회사의 자금난까지 단숨에 해결할 헛된 망상을 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의뢰한 이 지하 세계의 정보망조차 이미 오래전부터 태경의 철저한 통제와 감시 아래에 놓여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스스로 사냥꾼이라고 착각하며 판을 짰지만 사실 그는 거대한 거미줄에 걸려 발버둥치는 어리석고 가련한 먹잇감에 불과했던 것이다. 펜트하우스의 평온한 정적을 깨고 태경의 비서가 은밀하게 다가와 도진이 지하 세계의 브로커를 통해 자신들의 뒷조사를 시작했다는 흥미로운 소식을 조심스럽게 보고했다. 유진은 그 보고를 전해 듣고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차가운 조소를 흘렸고, 태경 역시 코웃음을 치며 도진의 그 뻔하고 유치한 발악을 여유롭게 비웃었다. 호랑이의 목덜미를 물어뜯으려는 하루 강아지의 무모한 도전은 오히려 그들의 무료함을 달래줄 훌륭한 오락거리가 되었고, 유진은 이 기회를 이용하여 도진에게 조작된 거짓 정보를 흘려보낼 완벽한 계획을 즉석에서 구상해 냈다. 적이 파놓은 얕은 함정을 오히려 역이용하여 그를 더 깊고 어두운 절망의 수렁으로 밀어넣는 것은 유진이 가장 즐기는 잔혹한 게임의 법칙이었다. 유진은 즉시 태경의 보안팀에 지시하여 에테리스 그룹의 해외 카지노 사업과 관련된 허위 비자금 조성 문서를 매우 정교하게 위조하여 브로커의 손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도록 조작했다. 이 가짜 문서에는 도진이 평소에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탐내던 막대한 규모의 유령, 자금 흐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의 탐욕스러운 눈을 완벽하게 멀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벼랑 끝에 몰린 도진은 이 미끼를 발견하는 순간 이성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그것이 자신을 구원해 줄 동화줄이라고 굳게 믿고 탐욕스럽게 덥석 물어버릴 것이 분명했다. 그것은 그의 회사를 지탱하던 마지막 자금줄마저 스스로 끊어버리게 만들 유진의 가장 치명적이고 매혹적인 독사과였다. 다음 날 아침 날이 밝기도 전에 도진은 브로커로부터 은밀하게 전달받은 위조된 문서를 손에 쥐고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환호했다. 서류에 적힌 복잡한 숫자들과 그럴듯하게 날조된 에테리스 그룹의 불법 자금 내역은 그의 조급한 눈에는 한태경을 완벽하게 파멸시키고 유진을 다시 자신의 발밑에 무릎 꿇릴 절대적인 무기로 보였다. 그는 즉시 자신의 회사에 남은 마지막 유동 자금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으듯 전부 긁어모아 이 가짜 정보를 폭로하고 태경의 주식을 공격하기 위한 대규모 공매도 작전에 미친 듯이 베팅하기 시작했다. 오만함에 눈이 멀어 덫의 존재조차 의심하지 않은 그는 불나방처럼 스스로 타오르는 파멸의 불꽃 속으로 기꺼이 뛰어들고 있었다. 도진의 무모한 공매도 작전이 시장에 감지되기 시작하자 유진은 펜트하우스의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변동하는 주식시장의 붉은 그래프를 여유롭게 바라보며 승리의 축배를 미리 들어 올렸다. 도진이 마지막 자금을 쏟아부어 공격을 시작한 바로 그 순간 에테리스 그룹은 공식적인 언론 발표를 통해 해당 카지노 사업의 투명성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압도적인 실제 자료들을 세상에 공개했다. 도진이 손에 쥐고 있던 치명적인 무기는 단숨에 아무런 가치도 없는 형편없는 위조 문서로 전락해버렸고, 시장은 이 어설픈 공격을 비웃기라도 하듯 에테리스의 주가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함정은 완벽하게 작동했고 도지는 이제 단 한 푼의 구제금융도 기대할 수 없는 완벽한 파산의 늪으로 깊숙이 처박히고 말았다. 주식시장의 상황이 자신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괴하게 흘러가기 시작하자 도진의 화려했던 집무실하는 순식간에 차가운 공포와 숨막히는 침묵으로 무겁게 가라앉았다. 수십 대의 모니터 화면에는 곤두박질치는 그의 회사 주가와 붉게 물든 파산 경고등만이 섬뜩하게 깜박이고 있었고 빗발치는 주주들의 항의 전화 소리는 그의 고막을 찢어놓을 듯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브로커에게 미친 듯이 전화를 걸었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이미 모든 연결이 끊어졌음을 알리는 차갑고 무기력한 기계음만이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었다. 자신이 완벽하게 농락당했다는 끔찍한 진실이 그의 뇌리를 강타했고 머릿속은 하얗게 표백되어 아무런 사고조차 할 수 없는 지독한 마비 상태에 빠져들었다. 도진이 극심한 공포와 패닉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동안 유진은 지체 없이 다음 단계의 작전을 실행하며 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기 위한 잔혹한 조임새를 한층 더 강하게 돌렸다. 그녀는 도진의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던 핵심 은행장들과 지하 자본 전주들에게 도진이 에테리스 그룹을 건드리다 역풍을 맞아 완벽하게 파산했다는 확실한 소식을 은밀하고도 신속하게 전달했다. 돈 냄새에 누구보다 민감한 그들은 도진의 몰락을 직감하자마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자금 회수 절차에 돌입했고 도진의 회사는 순식간에 피가 말라붙은 앙상한 미라처럼 생명력을 잃어갔다. 유진이 구축해 놓은 정교하고 자비 없는 정보망은 도진의 숨겨진 목숨줄까지 완벽하게 찾아내어 단숨에 절단해버리는 무시무시한 효율성을 자랑했다. 에테리스 그룹의 회장실에서 이 모든 일련의 파괴적인 과정들을 여유롭게 지켜보던 태경은 아내의 그 잔혹할 정도로 완벽하고 아름다운 전략 앞에서 다시 한번 짙은 매혹을 느꼈다. 과거에 나약하고 버림받았던 상처투성이의 강유진은 이제 온데간데없고 오직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혹한 복수의 여신만이 남아 자신을 파괴했던 자를 향해 가장 우아한 방식의 처형을 집행하고 있었다. 태경은 그녀의 사냥이 단 한치의 방해조차 받지 않도록 외부의 모든 언론과 정치권의 개입을 철저하게 차단하며 그녀가 온전히 이 승리의 쾌감을 즐길 수 있도록 완벽한 무대를 지켜주었다. 그의 거대한 권력은 오직 그녀의 칼날이 더 날카롭고 깊게 밝힐 수 있도록 돕는 가장 강력하고 은밀한 그림자였다. 밤이 깊어지자 도지는 아무도 없는 어두운 집무실 바닥에 비참하게 주저앉아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연신 마른 침을 삼키며 짐승처럼 거칠고 절망적인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짓밟고 빼앗아 구축했던 거대한 부와 명예는 단 하루 만에 신기루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내일 아침이면 수사기관의 압수수색과 빚쟁이들의 끔찍한 위협이 그를 덮칠 것이 분명했다. 그는 자신의 어리석은 탐욕이 빚어낸 이 처참한 결과 앞에서 뼈저린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기에는 그의 영혼이 너무나도 타락하고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이 모든 파멸의 배후에 자신이 버렸던 유진이 있다는 확신은 그를 더욱더 깊고 어두운 절망의 심연으로 잔인하게 짓눌렀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도진의 머릿속에 마지막으로 떠오른 헛된 동화줄은 어떻게든 유진을 다시 만나 무릎을 꿇고 애원하여 이 끔찍한 지옥에서 빠져나갈 자비를 구걸하는 수치스러운 방법뿐이었다. 그는 그녀가 과거의 자신을 그토록 깊이 사랑했었으니 수만 번의 눈물과 사과를 쏟아내며 자신의 잘못을 빌고 또 빈다면 아주 작은 연민이라도 얻어낼 수 있을 거라는 비루한 희망을 품었다. 썩어 빠진 자존심조차 모두 내다버린 그는 떨리는 손으로
유진의 바뀐 연락처를 수소문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비참한 몰골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오직 생존을 위한 비열한 본능에만 철저하게 의존하여 움직였다. 그 알량하고 이기적인 희망마저 유진이 파놓은 완벽한 함정의 일부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는 또다시 어리석은 발걸음을 내디뎠다. 한편 펜트하우스의 발코니에 서서 서늘한 밤 공기를 마시던 유진은 도진이 머지않아 자신의 발밑으로 기어와 처절하게 목숨을 구걸할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도진의 몰락을 단순히 회사의 파산으로 끝낼 생각이 추호도 없었으며 그가 저지른 모든 불법적인 악행들을 만천하에 낱낱이 폭로하여 법의 엄정한 심판을 받게 만들 작정이었다. 내일로 예정된 도진의 회사 긴급 주주총회는 그녀가 이기나긴 복수극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해 준비한 가장 화려하고 잔혹한 심판의 무대가 될 것이며 그녀는 그곳에 직접 나타나 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참이었다. 그녀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시선은 오직 도진이 맞이할 가장 비참하고 철저한 파멸의 순간만을 향해 흔들림 없이 고정되어 있었다. 태경은 발코니로 걸어 나와 밤바람에 흩날리는 유진의 어깨 위에 자신의 따뜻한 코트를 부드럽게 덮어주며 다가올 내일의 완벽한 승리를 위한 무건의 위로와 격려를 건넸다. 그들은 굳이 긴 말을 나누지 않아도 서로의 눈빛 속에서 내일 벌어질 잔혹한 사냥의 완벽한 결말을 공유하고 있었고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적들도 감히 끼어들 수 없는 견고하고 깊은 연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태경은 도진 같은 쓰레기가 유진의 찬란한 인생에 남긴 더러운 발자국을 내일 완벽하게 지워버리고 그녀가 진정한 자유를 얻어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든든한 날개가 되어줄 것을 다시 한번 다짐했다. 어둠이 짙게 깔린 도시 위로 두 지배자의 고요하지만 위압적인 존재감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한 충혈된 눈과 창백하게 질린 낯빛으로 거울 앞에 서서 어떻게든 무너지지 않은 척 컷에 가득한 표정을 지어보려 안간힘을 썼다. 오늘 열릴 긴급 주주총회는 그가 마지막으로 남은 자산을 해외로 몰래 빼돌리기 위해 서류를 조작하고 주주들을 기만하여 억지로 통과시켜야만 하는 목숨이 걸린 가장 중요한 도박판이었다.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거칠게 매며 이 위기만 무사히 넘긴다면 반드시 다시 일어서서 유진과 한태경을 향해 잔혹한 피해 복수를 감행하겠다는 실현 불가능한 허황된 망상에 깊이 빠져들었다. 그러나 현실의 시계바늘은 이미 그의 완전한 파멸을 향해 멈출 수 없는 속도로 치닫고 있었고 그가 딛고 선 바닥은 이미 형체도 없이 붕괴되어 가고 있었다. 도진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회사 로비에 들어서자 분노에 찬 수십 명의 기자들과 시위를 벌이는 절망적인 투자자들이 벌떼처럼 그를 에워싸고 날카로운 질문과 거친 욕설을 무자비하게 쏟아냈다. 건장한 경호원들이 힘겹게 길을 터준 덕분에 가까스로 엘리베이터에 탑승할 수 있었지만 그의 화려했던 명성은 이미 시궁창에 처박혀 짓밟히고 있었고 회사의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무겁고 음산했다. 회의실로 향하는 복도를 걷는 동안 마주치는 직원들의 눈빛 속에는 과거의 존경심 따위는 모두 사라지고 오직 그를 향한 지독한 경멸과 불신만이 가득 차 있어 도진의 알량한 자존심을 또다시 잔인하게 짓밟았다. 이 모든 굴욕을 견디며 그는 오직 주주총회장 문 너머에 자신의 마지막 탈출구가 존재할 것이라는 착각 하나로 버티고 섰다. 거대한 주주총회장 안은 불안과 불만으로 가득 찬 주주들의 무거운 웅성거림으로 끓어오르고 있었고 도진이 연단 위로 올라서자 그 소음은 순식간에 차갑고 적대적인 침묵으로 뒤바뀌었다. 도진은 애써
태연한 척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마이크를 쥐었지만 그가 준비한 변명과 거짓된 위기 극복 플랜은 이미 누구에게도 먹혀들지 않는 형편없고 텅 빈 메아리에 불과했다. 그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우며 회사의 핵심 자산을 매각하여 유동성을 확보하겠다는 위험천만한 안건을 뻔뻔하게 상정했고 어떻게든 주주들을 압박하여 강제로 찬성표를 끌어내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그의 얄팍한 술수는 이미 유진의 철저한 사전 작업에 의해 모든 주주들에게 낱낱이 간파당한 상태였고 장내의 분위기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아슬아슬하게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도진이 억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투표를 강행하려던 바로 그 결정적인 찰나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의 거대한 문이 육중한 파열음을 내며 거칠게 열어젖혀졌다. 장내의 모든 시선이 일제히 문 쪽을 향했고 그곳에는 마치 지옥에서 걸어나온 심판관처럼 서늘하고 압도적인 아우라를 뿜어내는 유진과 그녀를 호위하듯 곁에 선태경이 고고한 자태로 서 있었다. 그녀의 차갑고도 날카로운 시선이 연단 위에서 공포로 얼어붙은 도진의 눈동자와 허공에서 강렬하게 부딪혔고 그 순간 주주총회장 안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은 듯 팽팽한 긴장감으로 터질 듯이 일렁였다. 도진의 입술은 파르르 떨리며 아무런 말도 내뱉지 못했고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온 추악한 제국의 모래성은 그녀의 등장만으로도 이미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유진은 또각거리는 날카로운 구두 소리를 회의실 전체에 울리며 천천히 연단을 향해 걸어나갔고 그녀의 손에는 도진의 모든 범죄 사실과 자금 세탁 내역이 담긴 두툼한 서류철이 확고하게 쥐어져 있었다. 주주들은 에테리스 그룹의 안주인이자 오늘 이 모든 사태의 진정한 지배자인 그녀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에 짓눌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마른 침만 삼키며 길을 비켜주었다. 도진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을 것 같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며 뒷걸음질 쳤지만 그의 등 뒤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차가운 벽만이 단단하게 버티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도진의 숨통을 조이는 사신의 발걸음이었고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변명조차 허락되지 않는 완벽한 파멸과 지옥 같은 심판뿐이었다. 연단 바로 앞까지 다가온 유진은 얼어붙어 있는 도진을 향해 과거의 그 나약했던 여자는 영원히 죽었음을 선언하는 듯한 가장 잔인하고도 눈부신 미소를 지어 보였다. 태경은 그녀의 한 걸음 뒤에 든든하게 서서 도진을 향해 혐오와 경멸이 가득 찬 차가운 시선을 던지며 이 사냥의 마무리를 온전히 아내의 손에 맡긴 채 묵묵히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도진은 이제야 자신이 건드려서는 안 될 거대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뽑았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사냥꾼의 덫은 그의 목을 완벽하게 관통하여 피를 흘리고 있었다. 화려한 복수극의 대미를 장식할 진실의 폭로가 유진의 입술을 통해 세상 밖으로 터져나오기 직전 도진의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이나 끝없는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유진은 단상 위에서 공포로 하얗게 질린 도진을 차가운 눈빛으로 응시하며 들고 있던 두툼한 서류철을 탁자 위에 묵직한 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다. 회의실 장내를 가득 채우고 있던 주주들의 웅성거림은 그 단호하고 위압적인 소리 한 번에 일순간 쥐죽은 듯이 사라졌고 팽팽한 긴장감만이 공간을 짓눌렀다. 유진은 천천히 마이크를 앞으로 끌어당기며 과거에 연약했던 자신을 완벽하게 지워버린 듯한 한없이 건조하고 냉혹한 목소리로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흘러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는 도진이 그동안 숨겨왔던 추악한 진실의 껍데기를 날카로운 비수처럼 잔인하게 도려내며 그의 심장을 정조준하고 있었다. 이 거대한 심판의 무대 위에서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닌 가차없는 단죄자였다. 도진은 유진의 압도적인 기세에 눌려 제대로 된 반항조차 하지 못한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꽉 움켜쥐고 서 있었다. 하지만 그의 비열한 본성은 이 끔찍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장 더럽고 교활한 반격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그는 회의실 뒷자리에 미리 매수해둔 부패한 언론인들과 뒷골목의 하수인들에게 눈짓으로 은밀한 신호를 보내며 에테리스 호텔 그룹을 향한 대대적인 흑색 선전을 지시했다. 유진과 태경의 관계를 추잡한 스캔들로 포장하고 가짜 뉴스를 무차별적으로 살포하여 현재의 불리한 국면을 진흙탕 싸움으로 끌고 가려는 그의 마지막 발악은 역겹기 짝이 없었다. 그는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도진의 은밀한 신호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회의실 뒤편에 진을 치고 있던 매수된 기자들이 일제히 공격적인 질문들을 쏟아내며 장내의 분위기를 순식간에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유진의 과거를 물고 늘어지며 에테리스 그룹의 자본이 도진의 회사를 불법적으로 적대적 인수합병하려 한다는 근거 없는 음모론을 확성기를 댄 듯 크게 떠들어댔다. 동시에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소셜 미디어에는 태경과 유진의 관계를 왜곡하고 모욕하는 악의적인 기사들이 폭우처럼 쏟아지기 시작하며 여론을 선동하려 들었다. 도진은 입가에 비열한 미소를 띄우며 이 비열한 언론 플레이가 유진의 평정심을 무너뜨리고 주주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에 부풀어 올랐다. 하지만 도진의 예상과 달리 유진의 표정에는 단 한치의 흔들림이나 당황스러움조차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히려 그녀의 눈빛은 더욱 차갑고 깊게 가라앉아 이 모든 상황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녀는 난동을 부리는 기자들을 향해 단 한 번의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주머니에서 작은 전자장치를 꺼내어 회의실 중앙의 대형 스크린과 무선으로 연결했다. 태경 역시 그녀의 곁에서 한치의 미동도 없이 서서 도진의 얄팍한 술수를 비웃는 듯한 서늘한 미소를 머금고 이 상황을 여유롭게 감상하고 있었다. 유진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스크린에는 도진이 매수한 기자들에게 불법 자금을 송금한 내역과 그들이 주고받은 추악한 지시, 문자 메시지들이 적나라하게 떠오르기 시작했다. 거대한 스크린 위로 스크롤되는 명백한 증거 자료들은 도진이 시도한 흑색 선전에 민낯을 가차없이 폭로하며 난장판이었던 회의실을 단숨에 차가운 정적 속으로 몰아넣었다. 방금 전까지 핏대를 세우며 유진을 공격하던 기자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사색이 되어 굳어버렸고 주주들은 도진의 추악한 밑바닥을 확인하며 경악과 분노가 섞인 탄성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유진은 그 얼어붙은 침묵을 가르고 마이크를 향해 한층 더 위압적이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도진의 썩어빠진 경영 방식과 비도덕적인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하며 그의 숨통을 조여갔다. 자신이 준비한 마지막 무기가 도리어 자신의 목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오자 도진의 다리는 눈에 띄게 후들거리며 처참한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다. 유진은 결코 도진에게 숨 돌릴 틈조차 허락하지 않겠다는 듯이 곧바로 다음 단계의 치명적인 공격을 쉴 새 없이 퍼부으며 그의 남은 이성마저 갈기갈기 찢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에테리스의 정보망을 통해 입수한 도진과 부패한 정재계 인사들 간의 은밀한 리베이트 장부 원본을 스크린 화면 가득 선명하게 띄워 올리며 치명타를 날렸다. 그 장부에는 도진이 회사의 핵심 기술을 불법적으로 유출하고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해외 조세 회피처로 빼돌린 모든 구체적인 기록들이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그것은 도진의 회사가 겪고 있는 현재의 심각한 자금난이 단순한 경영 실패가 아니라 그의 끝없는 탐욕과 범죄 행위에서 비롯되었음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빼도 박도 못할 완벽한 스모킹건이었다. 장부에 기록된 나칙은 이름들과 거액의 뇌물 액수를 확인한 주주들은 배신감에 몸을 떨며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도진을 향해 무자비한 분노와 저주의 욕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그토록 도진의 편에 서서 회사의 이익을 옹호하던 소수의 강경파 주주들조차 이 압도적이고 명백한 범죄 증거 앞에서는 완전히 입을 다문 채 그에게서 등을 돌려버렸다. 도진은 억울하다는 듯 양손을 휘저으며 화면에 떠오른 자료들이 유진에 의해 정교하게 조작된 가짜라고 소리치며 발악했지만 그의 갈라진 목소리에는 그 어떤 진실성이나 힘도 실려 있지 않았다. 그의 처절한 변명은 허공을 떠돌다 흩어지는 비루한 먼지처럼 느껴졌고 아무도 그의 말을 믿어주거나 동정하지 않는 철저한 고립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이 완벽한 심판의 무대 위에서 유진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서며 도진이 평생을 바쳐 얼거매었던 썩어 빠진 인맥의 사슬들을 하나씩 잔인하게 끊어내는 잔혹한 마술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도진의 핵심 투자자들이자 불법 자금의 전주들에게 어젯밤 미리 보내두었던 파멸의 경고장과 그들이 받게 될 처참한 법적 처벌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가볍게 언급했다. 이미 에테리스 그룹의 거대한 권력과 완벽한 정보력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은 전주들은 자신들만이라도 살아남기 위해 도진과의 모든 연을 끊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차례대로 발표하기 시작했다. 도진의 휴대전화는 투자자들의 일방적인 계약 파기와 자금 회수 통보 문자로 미친 듯이 진동하며 그의 남은 희망을 가차없이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도진의 곁에서 그를 보좌하던 최측근 임원들조차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며 그와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둔 채 자신들의 살길만을 모색하기 바빴다.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며 그의 모든 더러운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르던 비서실장마저 도진의 눈길을 철저하게 외면한 채 유진이 가져온 증거 서류들을 탐욕스럽게 훔쳐보며 형량, 거래를 계산하고 있었다. 평생 타인을 도구로만 이용하며 군림해온 오만한 독재자의 말로는 이처럼 비참하고 참담했으며 그가 쌓아 올렸던 거대한 모래성은 아주 작은 바람 한 점에도 형체 없이 무너져 내릴 만큼 허술했다. 도진은 그토록 믿었던 사람들의 차가운 배신 앞에서 뼈저린 고립감과 배신감을 느끼며 스스로가 판덫에 완벽하게 갇혀버렸음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이 끈끈지간 끈짝 끈지개는 끈척에서 끄녀 그녀서 끄니마 그 끈이 간근서 끄니마 가며 뜨녀 그님인 자게거 가며 그니르서 끈이 가라 그녀 끔니카녀 끈이 카멸의 늪에서 도지는 유일한 구명줄이라도 잡으려는 듯 발악하며 태경을 향해 초점 없는 눈동자를 번뜩였고 입에 담기조차 시작했다. 그는 태경이 유진이라는 교활한 여자에게 철저하게 속고 있는 것이라며 자신이 그녀의 과거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녀가 얼마나 끔찍하고 가증스러운 본성을 숨기고 있는지 소리쳐댔. 하지만 태경의 표정에는 도진의 그 비루한 폭로에 동요하는 기색이라곤 단 한 점도 찾아볼 수 없었으며 오히려 그 하찮은 벌레의 발버둥을 가소롭게 여기는 듯한 짙은 조소만이 입가에 맴돌고 있었다. 태경은 단 한마디의 대꾸조차 하지 않은 채 오직 자신의 아내가 이 더러운 쓰레기를 어떻게 우아하게 처형하는지 여유롭게 감상할 뿐이었다. 태경의 그 무시무시한 침묵과 압도적인 관망은 도진의 초조함을 극한으로 몰아넣었고 그는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핏발 선눈으로 연단을 향해 비틀거리며 돌진하려 시도했다. 그러나 그가 단 세 걸음도 떼기 전에 태경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고 있던 건장한 경호원들이 순식간에 그의 양팔을 거칠게 낚아채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무자비하게
짓눌러 버렸다. 무릎이 꺾이고 얼굴이 바닥에 처박힌 굴욕적인 자세로 거친 숨을 몰아쉬는 도진의 모습은 과거 그가 유진에게 가했던 무자비한 폭력과 멸시가 수십 배로 증폭되어 그에게 되돌아온 처절한 인과응보의 현장이었다. 뼈가 부서질 듯한 고통 속에서도 그는 이 끔찍한 현실을 부정하며 입술을 짓씹었지만 턱 밑까지 차오른 피비린내, 나는 절망은 결코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유진은 바닥에 처박혀 짐승처럼 헐떡이는 도진의 비참한 몰골을 차갑고 무감각한 시선으로 내려다보며 일말의 연민이나 흔들림 없이 그를 향해 천천히 구두 굽소리를 내며 다가갔다. 과거 그녀는 늘 고개를 숙인 채 그의 눈치를 살피며 작은 호의조차 감지덕지 여겼지만 지금 그녀의 위치는 완벽하게 역전되어 그를 심판하는 무자비한 여왕으로서 군림하고 있었다. 그녀가 도진의 눈앞에 우뚝 서서 그림자를 들이우자 도진은 공포와 수치심에 몸을 떨며 했어 고개를 들어 그녀의 서늘하고 깊은 눈동자를 마주보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유진의 눈빛은 마치 거대한 빙하처럼 차갑고 견고하여 도진의 알량한 발악과 허세를 단숨에 얼어붙게 만들었고 그의 영혼 깊은 곳까지 끔찍한 한기를 불어넣고 있었다. 당신이 그렇게도 지키고 싶어 했던 알량한 자존심과 썩어빠진 권력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어떤가요? 당신은 늘 다른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결국 그 오만함이 당신의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되었습니다. 유진의 목소리는 높낮이 없이 평온했지만 그 속에 담긴 얼음장 같은 분노와 단호한 심판의 의지는 회의실 장내를 날카롭게 베어내며 모든 사람들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녀의 말은 단순히 지난날의 복수를 위한 감정적인 배설이 아니라 도진이라는 인간의 근본적인 타락과 악의를 꿰뚫어보는 정확하고도 예리한 진단의 메스와도 같았다. 도진은 그녀의 뼈를 때리는 일침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며 굴욕적인 눈물만 찔끔 흘릴 뿐이었다. 유진은 바닥에 엎드린 도진을 철저하게 무시한 채 다시 마이크로 돌아와 장내를 불안하게 서성이는 주주들과 얼어붙은 이사진들을 향해 압도적이고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에테리스 그룹이 도진의 회사를 완전히 해체하거나 적대적 인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빠진 경영진을 전면 교체하고 새로운 투명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여 회사를 정상화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부패한 경영자의 몰락으로 인해 선량한 직원들과 주주들이 피를 흘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그녀의 확고한 철학과 이성적인 판단은 회의실의 차가웠던 분위기를 단숨에 신뢰와 안도의 공기로 전환시켰다. 단순한 복수를 넘어선 그녀의 대국적인 안목과 경영자로서의 뛰어난 자질은 주주들의 열렬한 호응과 암묵적인 동의를 이끌어내며 새로운 지배 체제의 정당성을 완벽하게 확립했다. 도진은 유진이 주주들을 선동하고 회사의 주도권을 너무나도 쉽고 우아하게 장악해 나가는 과정을 바닥에 처박힌 채 무기력하게 지켜보며 절망의 나락으로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었다. 자신이 십수년을 바쳐 교활하게 쌓아올린 거대한 권력과 부의 철옹성이 그녀의 손짓 한 번의 흔적도 없이 모래알처럼 흩어지는 끔찍한 악몽은 그의 정신을 철저하게 붕괴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는 자신이 유진을 너무나도 과소평가했으며 그녀의 겉모습과 과거의 나약함 뒤에 숨겨져 있던 그 무시무시한 천재성과 차가운 이성을 간과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상황은 완전히 종료된 후였다. 후회와 절망이 범벅된 눈물이 그의 피 묻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 누구도 패배자의 눈물에 동정의 시선을 보내주지 않는 잔혹한 현실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주주총회가 유진의 완벽한 승리와 도진의 참담한 몰락으로 사실상 마무리되어갈 무렵 회의실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찢어질 듯 울려 퍼지며 거대한 파국의 대미를 예고했다. 유진이 사전에 제공한 결정적이고 방대한 범죄 증거물들을 바탕으로 긴급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 수사관들이 무거운 발걸음 소리를 내며 거침없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이닥친 것이다.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번쩍이는 은빛 수갑을 꺼내들고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도진을 향해 다가오는 순간 회의실 장내는 웅성거림조차 완전히 사라진 채 숨막히는 긴장감에 사로잡혔다. 완벽한 권력을 누리며 법 위에서 군림한다고 착각했던 오만한 자의 가장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최후가 수많은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 속에서 적나라하게 펼쳐지고 있었다. 도진은 자신의 양손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지는 섬뜩한 감각을 느끼면서도 이 끔찍한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실성한 사람처럼 괴기스러운 웃음을 흘리며 발버둥을 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은 결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며 썩어 빠진 법률 따위는 자신의 막대한 돈과 권력으로 언제든지 조롱할 수 있다며 허공에 대고 광기 어린 소리를 질러댔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그의 비루한 발악을 가볍게 무시하며 양쪽에서 그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어 일으켜 세웠고 도진의 일그러진 얼굴은 절망과 공포로 흉측하게 일그러져 과거의 말끔했던 모습을 완전히 상실했다. 스스로 파놓은 깊은 탐욕과 범죄의 함정 속으로 완벽하게 추락한 그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는 깊고 어두운 지옥의 밑바닥을 향해 무자비하게 끌려가고 있었다. 경찰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회의실 밖으로 질질 끌려나가던 도진은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 고개를 돌려 연단 위에 당당하고 고고하게 서 있는 유진을 핏발선 눈으로 노려보았다. 그러나 유진의 시선은 이미 그를 지나쳐 훨씬 더 멀고 거대한 미래를 향해 있었으며 도진 따위는 그녀의 완벽한 삶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린 하찮은 먼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토록 자신이 경멸하고 짓밟았던 여자가 자신의 목줄을 쥐고 완벽하게 파멸시키는 이 숨막히는 역설의 현실 앞에서 도진의 심장은 산산조각이나 피투성이가 되어버렸다. 그의 거친 욕설과 절규는 회의실 밖에 차가운 복도로 멀어지며 점점 희미해졌고 마침내 완전히 자취를 감추며 한 시대의 추악한 종말을 알렸다. 도진이 수치스럽게 끌려나가고 난 후 회의실에 남아있던 주주들과 임원들은 한동안 침묵을 지키다 일제히 유진을 향해 깊은 안도감과 경외감이 섞인 시선을 묵묵히 보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폭풍처럼 몰아쳤던 끔찍한 혼란을 단숨에 평정하고 회사의 새로운 비전과 질서를 완벽하게 세워 올렸으며 그 어떤 사사로운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는 냉철하고 위대한 지배자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태경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자랑스러움이 가득 찬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가볍게 어깨를 감싸 안았고 두 사람이 발산하는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완벽한 조화는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의 절대적인 복종을 이끌어냈다. 유진은 부드럽지만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선언하는 듯 당당하게 고개를 끄덕였고 진정한 승리자의 여유를 만끽했다. 이로써 도진이 헛된 권력욕과 탐욕으로 시작했던 추잡한 언론 플레이와 기업 파괴 공작은 유진의 압도적인 지략과 철저한 사전 준비 앞에 형편없이 박살나며 가장 처참한 실패로 기록되었다. 유진은 단순히 과거의 상처에 대한 복수를 완성한 것을 넘어 자신의 뛰어난 능력과 굳건한 신념을 세상에 완벽하게 증명해냈으며 다시는 누구도 감히 자신을 짓밟지 못할 절대적인 위치에 올랐다. 도진을 향한 복수는 그녀가 다시 태어나기 위한 치열한 통과 의례였을 뿐 그녀의 진정한 목표는 과거의 껍데기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찬란하고 위대한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모든 혼란이 거짓말처럼 잦아든 회의실 안에서 그녀는 창밖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가장 완벽하고 눈부신 여왕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디딜 준비를 굳건하게 마쳤다. 회의가 공식적으로 종료되고 유진과 태경이 웅장한 회의실 문을 나서자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플래시 세례가 마치 폭죽처럼 화려하게 터지며 두 사람의 눈부신 승리를 열렬하게 축하했다. 아침에 도진이 뿌려두었던 저급한 가짜 뉴스들은 이미 에테리스 그룹 홍보팀의 발빠르고 완벽한 팩트 체크와 진실 규명에 의해 깨끗하게 소멸되었고, 여론은 완전히 유진을 향한 찬사와 경외로 돌아서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상처를 이겨내고 거대한 부패 세력을 단숨에 척결한 시대의 진정한 히로인으로 포장되며 수많은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하는 찬란한 영광의 중심에 당당하게 섰다. 유진은 쏟아지는 질문과 카메라 불빛 앞에서도 단 한치의 흔들림 없이 우아하고 차분한 미소를 유지하며 자신의 굳건한 의지와 새로운 도약을 전 세계를 향해 자신있게 선포했다. 태경은 쏟아지는 취재진의 열기 속에서도 자신의 아내가 온전히 이 찬란한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서 빛날 수 있도록 묵묵히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그녀의 눈부신 활약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는 강유진이라는 여자가 지닌 무한한 잠재력과 폭발적인 에너지를 가장 먼저 알아본 유일한 사람이었으며, 오늘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지배력은 그의 예상이 완벽하게 적중했음을 증명하는 가장 짜릿한 순간이었다. 유진은 인터뷰 도중 아주 잠깐 고개를 돌려 태경을 향해 깊은 신뢰와 사랑이 담긴 따뜻한 눈빛을 교환했고, 두 사람 사이의 견고한 유대감은 그 어떤 억측이나 스캔들로도 결코 흔들 수 없는 절대적인 성역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서 외롭게 싸우는 상처 입은 전사가 아니라 막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승리를 쟁취한 위대한 통치자였다. 건물을 빠져나와 에테리스 그룹의 최고급 리무진에 탑승한 유진은 등바디에 깊숙이 몸을 기대며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완벽하게 내려놓은 듯한 깊고 편안한 한숨을 조용히 내쉬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심의 풍경은 어제와 다를 바 없이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그녀의 내면은 거대한 폭풍우가 지나간 후에 맑고 고요한 호수처럼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평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진을 향한 지독한 증오와 복수심마저 이제는 완전히 연소되어 버린 재처럼 사그라들었고,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앞으로 개척해 나갈 눈부시고 거대한 미래에 대한 벅찬 기대감만이 찬란하게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 치열하고 잔혹했던 전쟁은 결국 그녀가 스스로의 가치를 온전하게 깨닫고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운명적인 시련의 완벽한 종지부였다. 오늘 당신이 무대 위에서 보여준 그 차갑고도 압도적인 모습은 내 평생 잊지 못할 만큼 매혹적이고 완벽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선택한 최고의 파트너이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의 여왕입니다. 태경이 리무진의 푹신한 좌석에 기대 앉아 유진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며 낳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진심 어린 찬사를 건네자 그녀의 입가에는 피곤함 속에서도 한없이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녀는 태경의 손등에 가볍게 키스하며 이 모든 승리가 그의 절대적인 믿음과 흔들림 없는 든든한 지원이 없었다면 결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눈빛으로 고스란히 전했다. 두 사람을 실은 화려하고 웅장한 리무진은 찬란하게 쏟아지는 오후의 붉은 햇살을 길게 가르며 그들의 거대하고 눈부신 왕국인 에테리스 펜트하우스를 향해 거침없이 미끄러지듯 달려가고 있었다. 차가운 철창 안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은 도진의 처참하게 일그러진 얼굴을 더욱 비참하고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펜트하우스에서 화려한 야경을 내려다보며 수많은 사람들을 자신의 발밑에 두고 군림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좁고 어두운 유치장 바닥에 웅크린 채 짐승처럼 거친 숨을 몰아쉬는 비루한 신세로 전락해버렸다. 손목에 선명하게 남은 수갑의 붉은 자국은 그가 겪은 끔찍한 굴욕과 파멸의 순간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며 그의 썩어빠진 영혼을 날카롭게 긁어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이토록 허망하고 비참하게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을 여전히 머리로는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 현실을 강하게 부정하며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비명을 허공을 향해 끊임없이 토해내고 있었다. 경찰서 취조실로 거칠게 끌려나온 도지는 강력계 형사들이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명백한 범죄 증거 서류들을 마주하고는 공포에 질려 파르르 떨리는 입술을 꽉 깨물어야만 했다. 유진이 에테리스 그룹의 완벽한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치밀하게 수집한 그 서류들에는 그가 지난 수년간 저질러온 막대한 규모의 비자금 조성과 뇌물수수, 그리고 기술 유출에 정황이 단 1원의 오차도 없이 너무나도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이것이 모두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 교활하게 조작된 가짜 증거라고 악을 쓰며 강력하게 항변했지만 그의 갈라진 목소리에는 이미 그 어떤 힘이나 설득력도 남아있지 않았다. 형사들은 그의 비루한 변명을 가소롭다는 듯 비웃으며 압도적인 물증들로 그의 숨통을 서서히 조여가고 있었다. 도진이 굳게 믿고 의지했던 그의 화려한 인맥과 거대한 지하 자본의 전주들은 그가 경찰에 긴급 체포되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마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를 철저하게 꼬리 자르듯 버렸다. 평소 그에게 굽실거리며 검은 돈을 챙겨가던 부패한 정치인들과 고위 관료들은 자신들에게 불똥이 튈까봐 두려워하며 도진과의 모든 연락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그와의 관계를 전면 부정하는 성명서를 다급하게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가 막대한 수임료를 지불하며 고용했던 대형 로펌의 최고급 변호인단마저 이길 확률이 전혀 없는 절망적인 싸움에서 자신들의 명성에 흠집이 날 것을 우려하여 일제히 사임계를 제출하고 그의 곁을 냉정하게 떠나버렸다. 도지는 철저하게 고립된 채 사방이 꽉 막힌 거대한 감옥에 갇혀버렸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한때 도진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맹목적으로 복종했던 그의 최측근 임원들과 비서실장 역시 경찰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매서운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신들만이라도 살아남기 위해 앞다투어 그를 배신했다. 그들은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도진이 지시했던 모든 불법적인 만행들을 낱낱이 자백하고 그가 숨겨두었던 이중 장부의 위치까지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자신들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비열한 사법 거래를 시도했다. 도진은 취조실의 좁은 유리창 너머로 자신이 그토록 신뢰했던 수하들이 검사 앞에서 굽신거리며 자신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끔찍하고 역겨운 장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해야만 했다. 타인을 철저하게 도구로만 이용하며 군림해온 오만한 독재자의 말로는 이처럼 비참하고 고독했으며 그 누구도 그를 위해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려주지 않았다. 한편 도진이 구속되어 끝없는 나락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는 동안 유진은 에테리스 그룹의 막강한 자본력과 압도적인 경영 시스템을 앞세워 완전히 붕괴된 도진의 회사를 합법적이고 우아하게 인수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그녀는 불안에 떨고 있는 선량한 일반 주주들과 직원들의 고용 승계를 확실하게 보장하는 파격적이고 안정적인 조건을 내걸었고 부패한 구시대의 경영진들을 가차없이 숙청하며 회사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갔다. 시장은 부도덕하고 무능한 오너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고
글로벌 거대 자본인 에테리스 그룹이 새로운 지배자로 등극했다는 사실에 뜨겁게 열광하며 곤두박질 치던 회사의 주가를 연일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했다. 유진은 단순히 과거의 상처를 되갚아주는 복수를 넘어 무너진 제국을 완전히 허물고 그 위에 새롭고 찬란한 질서를 세워 올리고 있었다. 유진이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하는 날, 본사 건물의 거대한 로비는 그녀의 눈부신 귀환을 축하하기 위해 모여든 수많은 취재진들과 직원들의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터질 듯이 일렁였다. 과거 이 건물에서 도진의 눈치를 살피며 뚱뚱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쫓겨나듯 떠나야만 했던 상처투성이의 여자는 온데간데 없고 완벽한 슈트를 차려입은 냉철하고 아름다운 지배자가 되어 가장 화려하게 돌아온 것이다. 직원들은 자신들을 파산의 위기에서 구해내고 썩어빠진 적폐를 완벽하게 청산해준 새로운 여왕의 등장에 깊은 안도감과 경외감을 느끼며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와 환호성을 쉴 새 없이 쏟아냈다. 유진은 쏟아지는 스포트라이트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당당한 미소를 지으며 이 거대한 제국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전 세상에 명확하게 각인시켰다. 최고층에 위치한 대표이사 집무실에 웅장한 문을 열고 들어선 유진은 창밖으로 넓게 펼쳐진 눈부신 도심의 전경을 가만히 내려다보며 오랫동안 가슴 깊은 곳에 짓눌려 있던 무거운 응어리를 완벽하게 토해냈다. 이곳은 과거 도진이 그녀의 헌신적인 노력을 철저하게 짓밟고 비웃으며 그녀를 차가운 길거리로 매몰차게 내쫓았던 참담한 배신과 굴욕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그녀의 가장 눈부신 승리를 증명하는 찬란한 전리품으로 변모했다. 그녀는 도진이 애용하던 낡고 사치스러운 가구들을 모두 가차없이 폐기 처분하고 에테리스의 모던하고 세련된 감각이 돋보이는 새로운 집기로 집무실을 완벽하게 재단장하며 과거의 끔찍했던 흔적들을 깨끗하게 지워버렸다. 이것은 단순한 공간의 변화가 아니라 강유진이라는 여자가 완전히 새로운 시대를 열었음을 선언하는 강력하고 상징적인 의식이었다. 태경은 집무실의 넓은 소파에 여유롭게 앉아 유진이 과거의 그림자를 완벽하게 걷어내고 진정한 통치자로서의 위엄을 갖춰나가는 눈부신 과정을 한없이 다정하고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유진이 복수라는 어둡고 무거운 터널을 무사히 빠져나와 훌륭한 경영자로서 새로운 비상을 시작하는 이 위대한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희열과 깊은 감동을 느끼고 있었다. 이제 이 거대한 성은 온전히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아름다운 여왕님. 당신이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을 마음껏 지휘하고 통치해 보시길 바랍니다. 태경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따뜻한 축하의 포옹을 건네며 낳고 매력적인 목소리로 부드럽게 속삭였다. 유진은 그의 든든한 품에 기대어 눈을 감은 채 진정한 자유와 승리의 달콤함을 깊이 만끽했다. 도진의 재판이 열리는 법정은 그의 몰락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 몰려든 수많은 취재진들과 분노한 투자자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꽉 차 숨막히는 열기를 내뿜고 있었다. 수의를 입고 초췌한 모습으로 피고인석에 앉은 도진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최고급 슈트를 입고 세상을 호령하던 오만한 재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바싹 마른 미라처럼 생기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과거에 번뜩이던 탐욕이나 교활한 도끼는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자신을 짓누르는 압도적인 절망과 공포,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회피하고 싶어 하는 비루한 비겁함만이 가득 차 있었다. 방청석에 앉아 그를 향해 쏟아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차가운 경멸과 조롱 섞인 시선은 그의 썩어빠진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했다.
검찰은 유진이 완벽하게 정리하여 넘겨준 산더미 같은 불법 자금 장부와 비리 증거물들을 법정 스크린에 하나씩 선명하게 띄워 올리며 도진의 흉악하고 파렴치한 경제 범죄들을 가차없이 폭로하고 단죄했다. 도진이 회사의 자금을 무단으로 횡령하여 자신의 사치스러운 욕망을 채우고 무고한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하며 하청업체들을 피도 눈물도 없이 짓밟았던 끔찍한 만행들이 백일화에 낱낱이 드러나자 방청석에서는 거친 탄식이 퍼져나왔다. 국선 변호인은 어떻게든 형량을 줄여보기 위해 도진의 동정심을 유발하는 얄팍한 변론을 시도했지만 명백하고도 압도적인 물증 앞에서는 그 어떤 감성파리도 통하지 않았고 오히려 판사의 매서운 불호령만을 자초할 뿐이었다. 도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자신의 끔찍한 범죄 행위가 만천하에 까발려지는 수치스러운 과정을 그저 숨죽여 견뎌내야만 했다. 검사의 날카로운 구형이 끝나고 최후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자 도진은 자리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나 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부여잡았지만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으로 인해 목소리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그는 방청석 제일 뒷자리에 그리부틈으로 그는요 과건 방청석 그는 방청석 제일 뒷자리에 조용하고 고고하게 앉아 자신을 향해 서늘한 무관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는 유진을 발견하고는 왈칵 눈물을 쏟아내며 과거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며 뻔뻔하게 선처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유진의 헌신을 몰라보고 오만방자하게 굴었던 어리석은 과거를 후회하며 한 번만 용서해 준다면 평생을 속죄하며 살겠다는 비루하고 가증스러운 눈물 연기를 펼치며 마지막 동아줄을 잡으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그의 거짓된 참회는 법정 안의 차가운 공기를 단 1도도 데우지 못했고 오히려 사람들의 역겨움과 분노만을 더욱 강하게 증폭시킬 뿐이었다. 유진은 피고인석에서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며 목숨을 구걸하는 도진의 비참한 몰골을 바라보면서도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는 단 한 점의 동요나 얄팍한 연민조차 떠오르지 않은 채 무감각하고 싸늘했다. 과거의 그녀였다면 그의 그 거짓된 눈물에 속아 넘어가 가슴 아파하며 흔들렸을지도 모르지만 지옥 같은 시련을 뚫고 완벽하게 각성한 지금의 그녀에게 도진은 그저 사회에서 격리되어야 할 혐오스러운 범죄자일 뿐이었다. 그녀는 턱을 괴고 앉아 도진의 그 비열하고 형편없는 최후의 발악을 마치 재미없는 삼류 연극을 보듯 건조하게 관망했고 그녀의 그런 절대적인 무관심은 도진에게 그 어떤 가혹한 형벌보다도 더 날카롭고 잔인한 형벌로 다가갔다. 도진은 유진의 흔들림 없는 차가운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 자신이 완전히 버림받았으며 더 이상 어떤 희망도 없음을 뼈저리게 직감했다. 엄숙한 법정의 정적을 깨고 판사의 무겁고 단호한 판결문이 낭독되기 시작하자 도진의 양다리는 사시나무처럼 형편없이 떨렸고 그는 금방이라도 바닥에 쓰러질 듯 위태롭게 피고인석 테두리를 꽉 부여잡았다. 판사는 피고인 박도진이 저지른 대규모 횡령과 배임 그리고 심각한 기술 유출 범죄가 자본시장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하고 악질적인 범행임을 강력하게 지적하며 일말의 정상 참작의 여지도 없음을 냉정하게 선언했다. 사회적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의 끝없는 탐욕만을 채우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짓밟은 피고인에게는 엄중한 법의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판사의 호통은 도진의 마지막 남은 썩은 동아줄마저 가차없이 끊어버리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도진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했고 귓가에는 이명만이 윙윙거리며 현실 감각이 완전히 마비되어 가는 듯한 극심한 현기증을 느꼈다. 피고인 박도진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막대한 징벌적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최종 선고가 육중한 망치 소리와 함께 법정 안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는 순간 도지는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말았다. 방청석에서는 판결을 환영하는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수많은 플래시가 번쩍이며 파멸한 재벌의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마지막 순간을 전 세계를 향해 무자비하게 생중계하며 그의 완전한 사회적 매장을 확인시켜 주었다. 교도관들에게 양팔을 붙잡혀 억지로 끌려나가는 도진의 입에서는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기괴하고 절망적인 신음만이 흘러나왔고 그는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할 춥고 어두운 감옥의 심연 속으로 영원히 사라져갔다. 오만함으로 하늘을 찌를 듯했던 권력자의 가장 비루하고 초라한 결말이 완벽하게 매듭지어지는 순간이었다. 재판이 모두 끝난 후 유진은 묵묵히 곁을 지켜준 태경과 함께 당당하고 여유로운 발걸음으로 법원 정문을 나섰고 그녀를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취재진들이 일제히 마이크를 들이밀며 질문을 쏟아냈다. 박도진 전 대표의 중형 선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완벽한 복수를 이뤘다고 보십니까? 한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유진은 걸음을 멈추고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이내 맑고 단호한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복수가 아니라 썩어빠진 과거의 잔재를 청산하고 올바른 정의를 세우는 매우 당연하고도 필연적인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저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에테리스 그룹과 회사의 눈부신 미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그녀의 대답은 더 이상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닌 거대한 제국을 통치하는 지배자로서의 완벽한 여유와 품격을 뿜어내고 있었다. 법원을 떠나 최고급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그룸에 마주 앉은 유진과 태경은 최고급 샴페인 잔을 가볍게 부딪히며 이 길고 잔혹했던 전쟁의 완벽한 승리와 도진의 몰락을 조용하고 우아하게 축하했다. 유진은 창밖으로 내리는 맑은 햇살을 바라보며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도진이라는 작고 옹졸한 세계 안에 갇혀 스스로의 무한한 가치를 갉아먹고 있었는지를 떠올리며 씁쓸하면서도 후련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만약 도진이 그녀를 배신하고 잔인하게 버리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평생 자신의 천재적인 능력을 깨닫지 못한 채 그의 그림자 속에서 숨죽여 살아가는 끔찍하고 불행한 삶을 반복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역설적이게도 도진의 그 끔찍한 배신과 악행이 강유진이라는 여자를 완벽하게 각성시키고 세상에서 가장 높고 눈부신 자리로 이끌어준 가장 강력한 기폭제가 되어준 셈이었다. 당신이 보여준 그 철저하고도 아름다운 복수극은 내 기대 이상으로 완벽하고 황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어두운 과거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고 당신이 가진 눈부신 재능을 세상을 위해 마음껏 펼쳐 보일 때입니다. 태경이 유진의 잔에 샴페인을 채워주며 깊고 따뜻한 눈빛으로 진심을 담아 속삭이자 유진은 그의 눈동자에 비친 자신의 당당하고 평온한 모습을 마주하며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에테리스 호텔 그룹의 막강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유진의 천재적인 재무 감각이 결합한다면 그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비즈니스 제국은 전 세계를 무대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성공 신화를 써내려갈 것이 분명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능력과 굳건한 신뢰를 바탕으로 과거의 상처를 완벽하게 치유하고 더 거대하고 찬란한 미래를 향한 거침없는 항해를 시작하고 있었다. 유진이 인수한 도진의 회사는 에테리스 그룹의 전폭적인 투자와 혁신적인 경영 시스템의 도입 덕분에 불과 몇 달 만에 파산의 늪에서 완벽하게 탈출하여 업계 최고의 우량 기업으로 눈부시게 부활했다. 그녀는 도진이 무자비하게 삭감했던 직원들의 복지를 대폭 강화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성과 보상 제도를 확립하여 직원들의 잃어버렸던 신뢰와 열정을 단숨에 회복시키는 탁월한 리더십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회사의 핵심 부서들은 유진의 치밀하고 미래지향적인 전략 아래 글로벌 시장으로 공격적으로 진출하며 연일 사상 최대의 실적을 갱신했고, 업계는 이 놀라운 기적을 일궈낸 유진의 경영 능력에 혀를 내두르며 압도적인 찬사를 보냈다. 과거 도진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던 진짜 천재가 드디어 세상의 중심에 서서 자신의 압도적인 실력을 완벽하게 증명해낸 통쾌한 순간이었다.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런칭을 기념하는 대규모 연회가 에테리스 호텔의 웅장한 그랜드 볼룸에서 화려하게 개최되었고, 정재계의 수많은 거물급 인사들이 유진을 만나기 위해 앞다투어 참석하여 성황을 이뤘다. 화려한 블랙드레스를 입고 압도적인 우아함을 뽐내며 연회장 중심에 선 유진은 과거에 초라했던 흔적은 단 한 점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눈부시고 완벽한 여왕의 자태를 온몸으로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수많은 찬사와 부러움의 시선 속에서도 결코 교만하지 않고 기품 있고 여유로운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며 글로벌 리더로서의 거대한 그릇과 흠잡을 데 없는 품격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태경은 그녀의 곁에서 한결같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자리를 지키며 그녀가 온전히 세상의 스포트라이트를 독차지할 수 있도록 묵묵하고 다정하게 배려했다. 연회장 한 구석에서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던 사람들은 과거 박도진이라는 어리석고 교만한 남자가 눈앞에 있는 이토록 완벽하고 천재적인 여성을 버렸다는 사실을 조롱거리 삼아 떠들며 유진의 찬란한 성공을 거듭 칭송했다. 도진이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서 극심한 후회와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동안 유진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 눈부신 빛을 발산하고 있다는 이 극명하고 잔인한 대비는 완벽한 권선징악의 표본이었다. 사람들은 유진이 겪었던 끔찍한 시련과 그것을 이겨내고 스스로 위대한 제국을 세운 그녀의 강인한 서사에 깊이 매료되었고, 그녀는 단순한 기업인을 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전설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걷는 발걸음마다 화려한 꽃길이 펼쳐졌고,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녀의 앞길을 막아설 수 없었다. 세상이 당신의 발밑에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왕국을 지배하는 기분이 어떤가요? 나의 유일한 통치자여. 태경이 발코니로 잠시 바람을 쐬러 나온 유진의 허리를 뒤에서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귓가에 낮고 달콤한 목소리로 사랑을 속삭였다. 유진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태경의 품에 편안하게 기대어 깊고 충만한 행복감에 젖어들었고, 그녀의 입술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평온한 미소가 잔잔하게 번져나갔다. 이 모든 영광은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당신이 내밀어준 그 따뜻하고 견고한 손길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가장 완벽한 성을 함께 지어나갈 것입니다. 유진이 몸을 돌려 태경의 깊은 눈동자를 마주보며 흔들림 없는 확고한 진심을 전했다. 한편 차갑고 습한 교도소 독방에 웅크리고 앉은 도진은 매일 밤 유진이 보여주었던 그 서늘하고 무감각한 눈빛과 판사의 단호했던 사형 선고 같은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아 극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흘러나오는 유진의 눈부신 성공 신화와 에테리스 그룹의 끝없는 비상에 대한 보도는 그의 썩어빠진 심장을 날카로운 송곳으로 후벼 파는 듯한 지독한 고통을 안겨주며 그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자신이 걷어차버린 그 거대하고 찬란한 보석이 지금 얼마나 완벽하게 빛나고 있는지를 철창 안에서 무기력하게 지켜봐야만 하는 현실은 그에게 매일매일 숨이 막히는
끔찍한 지옥을 경험하게 만들었다. 그는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피눈물을 흘렸지만 그의 비참한 절규는 두꺼운 감옥벽을 넘지 못한 채 허공으로 공허하게 흩어졌다. 도지는 감옥 안에서도 특유의 교만하고 이기적인 성격을 버리지 못해 동료 재소자들과 끊임없이 마찰을 빚었고 결국 철저하게 따돌림을 당하며 가장 밑바닥에 비루한 삶을 강요받는 끔찍한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자신이 한때 거대한 회사의 대표였으며 엄청난 재산을 주무르던 권력자였다는 그의 헛된 허세는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교도소의 생태계 안에서 가소로운 비웃음거리가 될 뿐이었고 매일 굴욕적인 폭언과 폭력에 시달려야 했다. 그는 타인을 짓밟고 멸시하던 과거의 오만함이 자신에게 부메랑이 되어 나라와 얼마나 잔혹하고 처절하게 자신을 파괴하는지를 온몸으로 뼈저리게 체감하며 영원히 끝나지 않을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비참하게 썩어가고 있었다. 한 인간의 탐욕과 오만이 불러온 가장 완벽하고 참혹한 자기 파괴의 결말이었다. 유진은 이제 더 이상 도진이라는 이름조차 자신의 머릿속에 떠올리지 않을 만큼 그를 철저하게 잊어버렸고 오직 에테리스 그룹과 함께 개척해 나갈 거대한 미래의 비전만을 향해 전력을 다해 질주하고 있었다. 그녀가 새롭게 기획한 친환경 글로벌 리조트 사업은 전 세계 투자자들의 열광적인 지지와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으며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녀의 이름은 경제 전문지 포브스의 커버를 장식할 만큼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다. 상처받고 버림받았던 뚱뚱한 전처라는 초라하고 끔찍한 꼬리표는 이미 세상에서 완벽하게 소멸되었고 오직 날카로운 지성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겸비한 시대의 아이콘 강유진만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강렬하게 각인되어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완벽하게 뒤바꾸고 가장 찬란한 제국의 왕자를 굳건하게 차지한 진정한 승리자였다. 화려한 파티의 열기가 서서히 식어갈 무렵 유진은 조용히 펜트하우스의 발코니로 빠져나와 끝없이 펼쳐진 화려한 도시의 야경을 발밑에 두고 여유로운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완벽한 승리감에 취해 있었다. 과거 지하 단칸방에서 도진의 성공만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피눈물을 흘렸던 춥고 외로웠던 날들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까마득하게 느껴졌고 지금 그녀가 딛고 서니 견고하고 화려한 성벽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만큼 단단했다. 태경이 따뜻한 쇼를 들고 나와 그녀의 어깨에 부드럽게 덮어주며 다정하게 볼에 입을 맞추자.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가장 아름답고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손을 꽉 잡았다. 과거의 짙은 어둠을 완벽하게 몰아내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 비상한 여왕의 찬란하고도 위대한 여정은 이제 가장 눈부신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었다.